2025년도 상반기는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긴 해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냐? 여기서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서울 그리고 경기권에서도 주요 지역들은 상저 하고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임대차 3법 이후로 전세가 몇 억씩 뛰어버렸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릿지 이용환입니다. 참 혼란한 시국이죠.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좀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님 모시고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과 또 이분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전문가시거든요. 여기에 관해서도 한번 따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각종 사항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보합세에 좀 접어들었고 전세 가격도 정말 오랜만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시장이 어떨지 중요한 포인트를 사실 먼저 짚어주셨어요. 이제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을 좀 따로따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선 매매 금액 먼저 보도록 하자면, 우리가 2024년도 말에 이런 사태가 터질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었고, 정권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들의 연속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5년도 상반기는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긴 해요. 강남권역은 좀 따로 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강남을 제외하고서 우리가 보았었을 때 대표적으로 마용성이라고 말하죠.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송파구보다도 비싼 게 용산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용산도 역시 좀 따로 보긴 해야겠지만, 그쵸. 마포구랑 성동구만 하더라도 지금 실제로 금액이 좀 조절되는 매물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호가를 좀 네. 집주인들이 내리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명확하게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호가는 이렇게 낮췄지만 진짜 손님이 있으면 연락이 오면은 한 1,200 정도는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내놓는 매물들도 존재해요. 네네. 더 뒤에 쪽 단지들 같은 경우는 말할 그러네요. 것도 없겠죠. 일단은 매매 분위기가 상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더 떨어지느냐 아니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냐. 여기서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선은 전체 조건이 서울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려요. 저는 서울 그리고 경기권에서도 주요 지역들은 상저 하고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하반기는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기자님께서 먼저 화두를 던져주셨었던 전세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 부동산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보합세 아니면 그쵸.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뜬 지역들도 있거든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송파구나 강동구라든가 둔촌주공 전세 물량들이 이제 쏟아지면서 주변 전세 금액들을 안정시킨다라는 그쵸.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전세 금액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보다 너무 안 밀렸다. 원래 더 떨어져야 되는데 네. 조금밖에 안 떨어졌다. 우리가 둔촌주공이 12,000세대가 갑자기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일대 전세 금액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강동구 내에서는 제일 신축인 걸 떠나서 입지도 제일 좋거든요. 하다못해 성동구 전세 수요들도 많이 그쪽으로 빠졌어요. 왜냐면 지금 성동구 전세금이 훨씬 더 비쌉니다. 대표적인 입주장 하면 떠오르는 데가 가락시형 재건축 송파 헬리시티였잖아요. 그때는 저는 근저당 낀 매물 전세 84타입 기준으로 4억대도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세는 확 무너졌거든요. 그때 당시 공급 폭탄의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입주장을 치렀는데 매매 금액은 안 밀렸거든요. 기억 다 나실 겁니다. 매매는 안 밀렸지만 전세는 완전 박살났어요. 그래서 헬리오시티뿐만 아니라 그 일대 전세를 다 초토화시켰는데, 근데 둔촌주공 해당 전세는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둔촌주공 일반 분양가가 13억이었거든요. 그리고 계약금 20% 들어갔으니까 2억 얼마 이제 네. 들어간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뭐 전세 예를 들어 8, 9억에 맞춰진다. 그러면 사실 돈 더 들어갈 것도 없는 건 거고. 그래 버리니까 생각보다 입주장이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있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 확인해 보니까 전세가 진짜 잘 빠진대요. 8, 9억대 가격이 이제 실거래로 형성이 돼서 전세가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다른 데 전세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 전세를 찾아보다 보면 만만한 게 없습니다. 새로 전세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둔촌주공 쪽으로 확 쏠리고 있고, 무너지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당장 최근에 광명에서 마이너스 피도 나오잖아요. 그쵸. 잔금을 못 치를 사람들 중에서 마피로라도 던지자
라는 매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둔초는 사실 그러지 않고 있다. 라는 게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2025년도에 전세가 잡혀야 되거든요. 이렇게 전세가 불안정한데 2026년도에 공급이 꺾이기 시작하면 전세는 더 올라갈 게 눈에 보이고 그래 버리는 순간 우리가 2026년도에 집값이 올라간다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진짜 집값이 올라갈 때가 언제쯤이었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엄청 폭등했을 때가 2019년도. 19년부터 21년도 뭐 이때까지. 2019년도 때 어떤 이슈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냐면 임대차 3법 때문에. 아, 그쵸. 그전에는 매매 금액이 몇 억씩 올라가도 전세는 천천히 올라갔었거든요. 임대차 3법 이후로 전세가 몇 억씩 뛰어버렸죠. 그쵸. 갱신을 할 때가 되면은 5%밖에 못 올리니까 새로 계약을 맺거나 할 때 아예 뻥튀기 된 금액으로 맺어서 그랬었죠.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시중에 물량이 잠겨버리죠. 원래 시중에 물량이 100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 절반이 재계약해버렸다. 나머지 절반이 다 사람들이 쏠리는 거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가격대들이 올라가면서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된 건데 그렇게 되니까 그때 당시 또 나왔었던 신조어가 기억나실 거예요. 패닉바잉이라는 용어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너무 무서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빨리 주택을 팔아서라도 비트코인을 이런 생각 드나요? 안 들죠. 지금 꼭 필수제의 개념이 있으니까. 이거를 안 샀었을 때 내 주거 가치가 이제 흔들려 버리는 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전세 금액이 폭등을 하기 시작해 버리니까 내가 당장 전세 한 8억에 살고 있었었는데 집주인이 2억 올려달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대출을 더 끌어 당겨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모은 돈들 다 전세 금액에다 메꿔버리든가 아니면 전세 8억 선 맞춰가지고 밀려나가든가 둘 중 하나거든요. 그때 스트레스가 말도 아닙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표현들이 막 패닉바잉, 벼락거지, 상대적 박탈감들을 이제 느끼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매수로 갔다가 확 쏠리거든요. 무주택자분들, 전월세 사시던 분들까지도 막 너도 나도 사야 돼 라고 할 때 그때 진짜 과열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열이 왜 오냐? 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세 시장이 흔들릴 때 그때 온다더라. 어쨌든 전세 가격이 둔촌주공이라는 엄청난 대량 물량이 쏟아지는 입주장에서도 덜 빠졌는데 우리가 이제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이 기정사실화가 돼 있으니까 전세가가 폭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 그때가 집값이 또 확 오를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올해 상반기 안에는 좀 매수를 추천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럼요. 제가 이제 상저하고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2026년도부터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26년도에 올라가게 눈에 보이면 언제 사야 돼요? 전에 사야죠, 전에. 그렇죠.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상반기 자체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지금 쉽게 구매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정권 어떻게 되는지도 좀 보고 그러고 움직여도 늦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거 흔들릴 때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혼란한 시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로 들려요. 혼란하니까 매수자들이 조금 더 우위를 갖고 잔금 일정을 좀 미룬다든지 가격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장님께서 올해 이제 집을 살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아파트 매매 말고 청약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로또긴 하지만 근데 지금 분양가가 사실 계속 오르고는 있잖아요. 근데 이 청약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실 파악을 빨리 하셔라 라고 하고 싶어요. 현실 파악을 빨리 해라. 내가 청약 가점 70점대다? 그러면 당연히 골라가실 수 있어요. 60점대다? 제일 계륵입니다. 우리가 4인 가족 만점 통장이 69점이에요. 근데 지금 강남에서 청약 가점 보면 최소 가점이 지금 69점이 뜨는 것도 일부 타입이 막 그렇게 뜨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게 포기하긴 너무 아깝고 가점이 이렇게 높은데 그쵸.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50점대는 그냥 통장 가치가 없다라고 솔직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현실 파악 빠르게 하시고서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일반 분양 세대가 쫙 나왔을 때 한 절반은 정도는 이제 특공으로 빠지게 되고 절반 남아 있는데 여기서 절반에서 100대 1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가점도 빼죠. 그럼 가점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다 추첨으로 다시금 들어와요. 네. 실질 경쟁률은 막 200대 1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 1주택자 추천 물량 또 빼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60점대 통장 그리고 강북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나오는 청약들 잘 잡아보시는 것도 방법인데 문제는 그 이하는 현실적으로 청약 보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부동산 시장을 한번 우리 소장님이 전망을 해주시고 또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본인의 노하우를 지금까지 엄청 열심히 쌓았는데 그걸 최근에 또 책으로 발간을 하셨어요. 저희가 드디어 첫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 제목이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을 못하는 게 원칙과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아파트는 또 어떤지 정비사업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입지를 보는 기준들을 갖다가 쭉 정리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책으로서 제 10년간의 노하우를 다 집대성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2부에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